Hi, welcome to my channel. Today I want to tell you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and sound and why we have to improve our pronunciation. 우선 이제 영어와 국어는 발음하는 최소 단위가 달라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절 단위로 발음을 하게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음소 단위로 발음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디귿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국어에서는 우리는 이걸 발음하지 못하고 그냥 디귿이라고 읽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D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발음을 하게 되면 네 하고 발음을 해요. 근데 우리 귀에는 이상하다. 이게 마치 드 한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치 이렇게 듣는 거죠. 드라고. 그럼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들려드릴게요. 국어의 드는 드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영어의 D는 드 하고 발음을 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drive라는 발음을 할 때 국어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driv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죠. 근데 영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drive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D만 얘네는 발음을 하고요. 이 V 사운드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모음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원어민들이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이 쉐도잉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국어에서는 최소의 소리 단위가 음절이기 때문에 모든 소리에 모음이 들어갑니다. 모음이, 그죠? 이 디귿만 발음할 수 없고 우리가 여기에 으라는 모음을 넣어준 것처럼 모음이 꼭 들어가요. 근데 이 모든 모음은요, 다 유성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이 모든 말 하나하나가 다 유성음이에요. 유성음이라는 건 목에 떨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D랑 똑같은 원리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조음점으로 내는 소리가 바로 이 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자음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에 떨림을 넣어주면서 발음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목에 떨림 없이 그냥 소리만 터뜨리는 거예요. 이 test, 이 발음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테스트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S랑 T에다가 으라는 모음을 섞어버려요. 테스트 이렇게요. 자연스럽게 들리죠. 근데 이걸 제대로 발음하려면 얘네는 무성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test 이런 식으로 목에 떨림 없이 이 자음만 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차이점이거든요. 국어에선 이 자음의 유성음이건 무성음이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차피 최소 발음 단위가 음절이기 때문에 모든 음절은 모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 유성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소리를 한국말에 기반을 해서 한국말 소리에 기반을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어와 한국말 소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뭘 훈련해야 되는지 알고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떨림을 넣기 때문에 이 D 같은 경우 발음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국어식으로 발음하면 그냥 밋밋하게 드라이브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이 뒤에 떨림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떨림이라는 건 목에서 나오는 거고요. 소리가 터지기 전에 목에서 떨림이 먼저 시작이 되겠죠. 당연히 공기가 밑에서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떨림이 시작하면서 하고 터지는 거예요. 할 때 목에 떨림 먼저 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그래서 driv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절 끝에 오는 자음들은 음절 처음에 오는 것보다 약하게 터지기 때문에 이 V 같은 발음도 음절 처음에 오게 되면 이 V 소리가 강하게 나지만 음절 끝에 오면은 가볍게 씹어주듯이 내면 됩니다. 그래서 drive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알고 좀 발음할 때 신경 써서 해도요. 원어민들이 웬만하면 여러분들 영어 발음 다 알아듣게 될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요. 그리고 훈련할 때 이것만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하셔도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 이 발음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발음 기호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아까 전에 우리는 이제 국어를 기반으로 세상의 소리들을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콩글리시라는 특유의 발음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물들을 눈으로 인식하는 것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라든가 다양한 관념들에 의해서 해석이 돼서 받아들이는 것들이고요. 소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반이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말을 내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에 기반을 해서 영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콩글리시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영어를 발음을 하려면 English Sound System을 우리 머릿속에 장착을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발음 기호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랑 운동이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운동을 할 때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수영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팔 휘젓고 다리를 첨벙첨벙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거 있어요. 정말 생각을 안 하나요? 우리 기억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Episodic Memor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rocedural Memory라는 게 있어요. Episodic Memory는 이런 발음 기호들을 기억하는 단편적인 지식들이에요. 그럼 이런 지식들이 repetition, 수많은 반복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내면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그게 procedural memory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 없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걸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한국말 하는 데 있어서 이 발음은 생각하지 않죠. 머릿속으로는 이 아이디어, 우리 conscious는 제 의식은요, 이 아이디어, 내가 이 영상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지금 여기에 연결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에 저 컨셔스는 다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제 무의식들이 지금 이 팔 동작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금은 제가 의식해서 하는 거고, 이건 그냥 무의식에서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발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발음 같은 경우도 무의식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procedural memory가 된 거예요. 운동 같은 거, 수영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팔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수영 잘하는 선수 영상 보고 그냥 따라하고 반복한다고 우리의 자세가 좋아질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일단 코치한테 배워야 됩니다. 팔 각도는 어떻게 하고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근육을 단련해야 수영을 기록을 갱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고 이걸 처음에는 에피소딕 메모리로 받아들여서 이걸 신경 쓰면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호흡하는 거 신경 쓰고 팔 젓는 거 신경 쓰고 다리 휘젓는 거 신경 쓰고 우리의 의식들을 처음엔 여기에 막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정확한 자세로 이게 procedural memory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콩글리시를 형성을 해버리는 건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화, 잘못된 기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영어 사운드 시스템, 제대로 된 이 procedural memory, English 사운드 시스템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이 발음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발음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슈드 발음 기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혀 양날이 윗니에 붙고요. 그 다음에 입술은 이렇게 날개처럼 펴줍니다. 그리고 윗니에 붙으면, 혀 양날이 윗니에 붙으면 입 천장과 혀의 공간이 좀 좁아지겠죠? 그리고 입술은 이렇게 날개처럼 편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으로 공기를 마찰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이 소리예요. 쉬. 이 모음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should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발음 기호와 지금 제가 이 발음 기호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메커니즘과 이 발음 기호를 연결시켜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한국말의 뭐랑 비슷해요, 하고 밑에 한국말을 should 이렇게 써서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발음 기호와 이 메커니즘을 연결시켜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발음 기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유성음이죠. 떨림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발음입니다. usually 이 발음 기호가 이게 들어가요. 다른 것들은 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이게 usually 이게 사이에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usually. pleasure 같은 경우도 이 사이에 이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leasu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R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혀를 이렇게 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혀 양날이 지금 윗니에 붙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뒤로만 살짝 당겨 보세요. 그게 바로 R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도 pleasure, pleasure 하고 미끄러지듯이 그냥 pleasure, pleasure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글리시로 leisure라고 하는 발음이죠. leisure. 발음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leisure, leisure. 옛날에 제가 이 발음 기호가 순간 헷갈려가지고 이거랑 이제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가 있어요. 이거는 D랑 이 마찰음이 섞인 거죠. 그래서 이 혀가 D 자리에서 입술을 이렇게 flare를 해주고요. 똑같이. 그리고 혀가 D 자리에서 끈덕지게 붙으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마찰음과 파열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그래서 judge 할 때 하는 소리죠. judge 할 때.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발음 기호가 좀 헷갈려가지고 친구한테 제 레저가 이거 콩글리시라고 말해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leisure 이렇게 발음을 했더니 순간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leisure 이때 했더니 그때서 leisure 그때서야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음 기호가 이렇게 잠깐만 바뀌어도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콩글리시를 쓰게 되면 정말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이 영어 발음 혹은 이 알파벳과, 물론 영어에서는 이 알파벳이 영어의 소리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변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 발음을 내기 위해서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음 기호를 연결시켜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이론을 배우는데 한두 달이면 충분해요. 한두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 걸로 해서 내뱉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1년 정도만 지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English Sound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진짜 영어는 영어 소리로만 들리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한국말의 자모음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 이 발음 기호나 이 영어 알파벳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 기호라는 게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읽을 때 알파벳을 먼저 ABCD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고 말할 때는 이 발음 기호가 쓰고 읽을 때의 알파벳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벳을 약간 엉터리로 막 뒤죽박죽으로 하게 되면은 살짝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이렇게 막 나는 뭐 이렇게 기억을 해. 뭐 알아볼 수는 있겠죠. 문맥이 있고 또 상황이 있고 이러니까 또 비슷한 모양도 있고 하니까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히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가독성이 엄청 떨어질 거고, 내가 이렇게 알파벳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남의 글을 읽는 것도 너무 힘들 거예요. 내가 쓴 글을 남이 읽는 것도 너무 힘들 거고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내가 이 콩글리시를 막 마음대로 해서 만들어 놔버리면,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 놔버리면 습관을 고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소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듣기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영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오해가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파벳을 다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과장 광고들이 내가 6개월만 모비디 열심히 따라하면 1년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원어민처럼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된 광고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서 하게 되면 무조건 영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수영선수 영상만 보고 막 수영을 하는데 기록이 증가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갑다 하고 포기를 하겠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코치. 저는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했고요. 고3 때 수능 영어 5등급 영어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완벽한 콩글리시를 구사를 했었고요. 영어 말하기는 정말 젬병이었죠. 이제 제가 25살에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교환학생이 한번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6살 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막 삼육대학교 어학원 막 이런 회화학원들 이것저것 깔짝대다가 그때 이제 금방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29살이 돼서 다시 이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부터 지금 2년 반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물론 슬럼프라는 기간도 있었고 또 너무 바쁜 시간 영어 공부를 못 하기도 했지만 한국에만 있으면서 그래도 꽤
프리토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외국인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 주제 자체가 이제 재능도 중요한데 재능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이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꾸준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with deliberate practice. 제대로 된 계획된 연습을 통해서야 이런 곡선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곡선을 탄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공부하면 무조건 이 곡선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just do it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just do it이 아니라 do it right.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공부 중간에 있습니다. 아직 할 공부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수준에 오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좀 압축시켜서 그걸 겪지 않고 여러분들은 빠르게 올 수 있게 영상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머릿속으로 막 준비하면서 얘기할 때는 진짜 막 뭔가 되게 멋있고 막 할 말들도 되게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카메라 앞에 놓고 하려고 그러면 항상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